코로나19와 함께 좀 가장 자주 이야기하는 주제가 바로 도내 대학의 위기, 지방대 위기입니다. 또 얼마 전에 또 도내 대학에 또 칼바람이 불었다고 그렇죠. 합니다. 올해 이 신입생 층원율이 정말 낮아졌습니다. 많이 낮아졌고 끼니 학과만 빼놓고 아예 다 없애려고 한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아마 조만간 그렇죠. 구조조정이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답이 안 보이는 게 이게 지금 시작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올해만 앞으로 향후에 이게 더 구조적으로 심화가 될 거다.4년제 대학뿐만이 아니라 전문대도 상황이 별로 안 좋습니다. 이제 경쟁력이 약한 대학들, 그런 대학들이 이제는 좀 점점 줄고 있다. 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라고 해가지고 좀 그 기사에 저희가 좀 기분 나빠했던 적도 있는데 다른 전문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문을 닫을 위기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강원도 열혈 기자들의 수다 사랑방 강원 기자회견의 문이 열렸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 취재요정 장진철 선배님 오셨고 새로운 식구가 박수 먼저 쳐야 될 것 같아요. 네, 연합뉴스 강원취재본부의 박영서 기자님, 먼저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연합뉴스 강원취재본부에 근무하고 있는 박영서 기자라고 합니다. 각종 사건, 사고라든가 아니면 사회 이슈, 그 이면에 있던 기사에 다 담아내지 못했던 재미난 이야기 또는 좀 슬픈 사연 같은 것들을 많이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멘트 준비를 준비를 그리고 이제 포털에서 봐도 제일 많이 걸리는 기자예요. 이제 사건 담당이다 보니까 일보를 많이 빨리 쓰고 그리고 이제 미담 같은 것도 또 엄청 빨리 잘 써요. 그래갖고 검색하면은 그러니까 뭐 일반 시청자분들도 박영서 기자 이렇게 하면 잘 모르겠지만 들어가서 기사 읽다 보면 맨 밑에 박영서 기자 딱 보면 아, 그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실 겁니다. 박영서 기자는 주로 출입하는 데가 어느 곳이에요? 지금 도내 사건 사고 라인 전체적으로 맡고 있고요. 아무래도 춘천에서는 강원 경찰청에 상주하면서 이제 사건 사고 기사를 많이 쓰고 그리고 검찰법원도 같이 출입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 판결이나 중요 재판이 있을 때는 들어가서 방청하고 기사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새로운 식구가 오는 게 저희 되게 오랜만이잖아요. 그런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영서 기자님한테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네, 일단은 연합뉴스는 일단 저희하고 취재하는 뭐 하루나 일정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예전에는 이제 얼굴 없는 기자라고 많이 했었어요. 연합뉴스 기자들을 신문이 없으니까 저희가 지면이 없으니까 이제 연합뉴스는 기사를 써도 이게 티가 안 나는 거죠. 그리고 또 저희가 취재한 걸 받아 쓴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취재를 하지 않고도 기사를 작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많이 좀 얼굴이 노출도 많이 안 되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채널 23번 보시면 또 연합뉴스 TV가 있기 때문에 많이들 좀 알아봐 주시는 것 같아요. 경쟁사입니다, 저희랑. 네. 또 두 분은 또 이웃사촌이시라면서요? 저희 같은 아파트 그리고 쌍둥이하고 별개다 아주 인연이 되네요. 네, 그래서 저희는 같은 아파트에 살지만 많이 못 봅니다. 왜요? 서로 애를 보기 시간이 이게 힘들기 때문에 쌍둥이를 보고 있어서. 그래서 프로그램 얘기를 빙자해서 집에다 얘기하고 나와서 이렇게 우리 프로그램 협의할 게 있으니 이런 걸로 한번 만나는 것도 매우 좋은 생각입니다. 요거는 편집을 해주시면 저희 집사에 볼 수 있으니까 편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궁금한 게 또 연합뉴스는 또 기사가 빨리 나오잖아요. 어떤 사건이 이런 발생을 하면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 걸까요? 이게 일단 시스템적으로 이제 뉴스를 송고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좀 잘 갖춰져 저도 회사 들어오면서 느꼈는데 굉장히 잘 갖춰져 있다는 걸 느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훈련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수습 기자로 처음 생활을 할 때부터 빠르고 정확하게 써야 된다. 그 부분을 계속해서 교육을 받고 그거를 또 연습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몸에 밴 것 같아요. 이제는 사건 사고가 일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확인해서 어떻게 써야지라는 것들이 머릿속에 그런 메커니즘이 이제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항상 그게 그 체계가 딱딱 작동해서 일보부터 해서 이제 쭉 가는 현장 취재 시스템까지 그런 것들이 꽤나 잘 갖춰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누구나 다 스마트폰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신사에서 일보를 띄우기 전에 SNS에서 먼저 퍼지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근데 이제 다른 점은 뭐냐면 일반인들이 올리는 건 사실 확인 전인 거고 그러니까 통신사에서도 먼저 올릴 때는 1차적인 것들을 이제 확인하고 올리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다른 거죠. 언론과 일반인이 올리는 정보라는 것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와 함께 좀 가장 자주 이야기하는 주제가 바로 도내 대학의 위기, 지방대 위기입니다. 지난번에 뭐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라고 해가지고 좀 그 기사에 저희가 좀 기분 나빠했던 적도 있는데 또 얼마 전에 또 도내 대학에 또 칼바람이 불었다고 합니다. 좀 내용 정리해 주시죠. 이 올해 이 신입생 칭원율이 정말 낮아졌습니다. 많이 낮아졌고 뭐 예를 들면 가톨릭 관동대가 73.7%, 지난해는 99.2% 거의 다 찼었는데 올해는 많이 준 겁니다. 그리고 강원대도, 근데 강원대는 뭐 크게 차이는 안 나지만 국립대인 강릉 원주대만 봐도 지난해 92.7%였던 게 올해는 73.7%로 또 많이 떨어진 겁니다. 이렇게 보면 결국은 국립대도 지금은 이제는 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또 근데 여기에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연세대 미래 캠퍼스는 오히려 올랐어요. 한림대도 지난해랑 똑같습니다. 99.9%. 그러니까 다 찼다는 건데 이제 경쟁력이 약한 대학들 그런 대학들이 이제는 좀 점점 줄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쉽게 얘기하면 미달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달이죠. 미달 사태가 많이 났고 4년제 대학뿐만이 아니라 전문대도 상황이 별로 안 좋습니다. 전문대도 지금 보면 한림 성심대가 이번에는 많이 줄었어요. 지난해 97.6%. 도내에서 가장 큰 전문대라고 할 수 있는데 올해는 81.5%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서 의료기기 정보과, 호텔 관광 경영과, 스마트 경영 정보과 이 세 개의 학과를 폐지를 결정을 한 거고 그 외에도 8개 학과를 지금 폐지를 할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한림성심대 보면서 좀 많이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거의 10년 연속 거의 100%에 가까운 충원율을 보여왔었고 다른 전문대학보다 상황이 괜찮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는 이미 다른 전문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문을 닫을 위기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은 일부 대학은 간호학과라든지 인기 있는 학과만 빼놓고 아예 다 없애려고 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마 조만간 구조조정이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답이 안 보이는 게 이게 지금 시작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올해만 대학 입학 정원보다 대학에 진학하려는 인구가 7만 명 정도가 적다고 하는데 앞으로 향후에 이게 더 구조적으로 심화가 될 거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벚꽃 피는 순서가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대학이 이제 문을 닫는 그런 상황이 이제 우려된다는 건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시장 논리로만 봐야 되는 건지 지방대 문제가 이게 지역의 위기의 축소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방대 문제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지역 소멸 얘기를 하잖아요. 출산율이 저하되는데 지방으로 갈수록 더하고 그나마 있는 젊은이들은 일자리 찾아서 서울로 다 가고 학교 찾아서 가고 그러니까 지역 자체가 존립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아무래도 탐지되는 지금 뭐 총장 사퇴 얘기까지 나와서 인터뷰하러 간 김에 총장 사퇴 얘기가 나오던데 정대화 총장이 하는 말이 일단 이거는 대학생들이 졸업해서 일할 일자리가 없는 것도 큰 문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지역 인재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공영형 사립대를 계속 좀 힘주어갖고 추진을 했었잖아요. 상지대 같은 경우에. 근데 여하튼 뭐 정부에서 또 재정도 많이 줄이고 그래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겠냐 뭐 이런 좀 우려도 많은 것 같은데 뭐 정대화 총장은 조금 해법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 게 좀 있었나요? 일단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좀 줄여야 한다. 수도권 대학에? 수도권 대학이 또 반발을 하겠죠. 그렇죠. 수도권 대학만 반발하는 게 아니라 학부모들이 반발할 가능성도 있어요. 왜 우리 애들은 서울에 있는 대학을 보내고 싶은데 정원을 줄여서 경쟁률을 더 높이게 만들고 강제적으로 또 지방에 뭐 가게 만들 거냐 뭐 이런 또 불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합리적인 좀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혹시 뭐
좀 의견 보탤 게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취재하면서 좀 다른 또 대학들의 사례를 들어보니까 대구의 영진전문대학이라고 그 대학이 뭐 평가라든지 취업이 상당히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교육과정 자체가 현장 실습 체계를 굉장히 잘 갖춰놨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학생들이 기업의 이제 신입 사원 직원 교육하고 같은 교육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한번 현장 실습 이렇게 써보다가 마음에 들면은 바로 채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산학 협력이나 이런 것들이 학교에서 대학에서 이제 기업들하고 그런 협력 체계를 많이 맺어놓으니까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사실 춘천이나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기업체가 많이 없긴 하지만 또 대학 측에서도 좀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학생들은 일자리가 있어야 또 지역에 또 머무르고 그래야 또 지역 상권도 살아나게 되고 이게 결국에는 다 같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일자리 마련 부분도 좀 많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또 한 가지 문제는 지금 현재 대학들이 학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거의 잣대로 만들어지는 학과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대학을 가든 국문과, 영문과, 법학과, 경영학과 다 있고 또 어느 대학을 가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학교별로 어떻게 좀 정원을 관리를 하면서 특성화를 시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전국에서 농업 전문가를 하는 건 강원대학, 그렇죠. 뭐 네. 축산 전문가는 뭐 충북대학, 뭐 이런 식으로 그런 해법들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런 기업과 정부 지자체 또 대학 이게 어떻게 그럼 생태계를 이뤄서 논의를 할 거냐. 극단적인 어떤 방법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건 진짜 동시다발적으로 지방이 소멸할 수 있는 위기로 지금 가는 거잖아요. 뭐 대학이 자구책을 마련한다고 해도 일단 뭐 제도적인 뒷받침도 이루어져야 이게 좀 가능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문순 도정이 이번에 좀 차별화된 정책이다라고 소개가 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죠. 예, 뭐 강원형 취직 사회 책임제 말 그대로 취직을 사회에서 책임지겠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정규직 일자리를 이제 정규직을 채용을 하면 강원도랑 각 지자체에서 1인당 월 100만 원씩 지원을 해주겠다. 네. 예, 두 번째로는 기업에다가 한 명을 이제 채용할 때 최소 3천만 원, 네.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융자를 지원하겠다 하는 건데 이거 갖고 또 논란이 많습니다. 강원도의 최문순 지사는 고용을 가지고 도민들의 어떤 소득을 유지하게 해주겠다. 기본소득이 아니라 돈을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일자리를 통해서 만들어내겠다. 뭐 이런 차원에서 이제 내놓은 이제 정책인데 야, 근데 이게 또 뜯어보니까 만만치는 않죠. 그렇죠. 네. 강원형 취직 사회 책임제의 총 예산이 3,888억 원입니다. 일단 이번 추경에 심의 올린 예산은 일단 490억 원, 올해 사업 예산 490억 원 하고요. 중소기업 육성기금 400억 원을 출연을 했는데요. 일단은 원안대로 다 통과가 되긴 했지만 사실 도의회의 시선은 곱지는 않았어요. 왜 그러냐고 하면 일단 너무 시급하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도의회에서 이거를 원안대로 통과시켜주면서 단 조건들이 있어요. 일단은 뭐 재원 분담이나 이런 지원 대상 등에 대해서 지자체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고 진행을 해라. 그리고 둘째로는 영세 상인들이나 이런 중소기업, 이런 소상공인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를 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한 수시 평가를 하고 그 부분을 의회에 보고를 해달라. 그러니까 사실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주면서 이런 부분이 불안한 거죠. 여유 있게 검증을 못했는데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세심하게 살펴달라는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조금 이제 이렇게 눈길이 가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에 도의회에서 비판 기능이 약하다, 견제 기능이 약하다. 왜냐하면 강원도의회 자체가 지금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다수 의석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최근에 좀 이례적으로 강원도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이 좀 많이 가해진 사례였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다 원안 통과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여러 가지로 지적을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지적 중에 좀 뭐 눈여겨볼 만한 것들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한다 그래서 그럼 일자리가 그렇게 10,000명씩 정규직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을까?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가뜩이나 좀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인데 한 달에 100만 원씩, 물론 뭐 그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지적은 조금 도의회에서 지적한 부분들도 우리가 계속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여기 뭐 결국은 민주당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최문순 지사의 정책이 다시 또 넘어간 사례가 된 건데 그래 이거 갖고 좀 말이 많습니다. 결국 거수기였다. 왜냐하면은 뭐 이런 논의를 했다면 이런 문제가 있었으면 이거를 찬성하지 말고 반대를 했어야 되는데 결국 찬성하지 않았냐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결국 또 이제 시민사회 단체들은 야, 결국 도의회는 또 거수기였다 뭐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요. 육아 기본수당 하고 나서 1년 후인가에 자료를 냈을 때도 뭐 출생률이 늘었다라고 이렇게 분석된 자료를 나왔는데 그 자료를 놓고도 뭐 좀 말이 많았잖아요. 이거를 그 부분만 이렇게 해서 부풀린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의혹도 있었는데 이번에도 또 똑같이 일자리 10,000개를 늘린다고 하는 거를 또 이렇게 1년 후에 목표 달성했습니다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더 촘촘히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송 이후에 주요 부분을 유튜브에 올리는데 최문순 도지사에 대한 엄청난 악플이 많아서 어떤 악플이에요? 강원도형이 차이나타운을 그게 많았는데 이 상황에 대권에 출마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일단은 정치인은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자기 부고 기사 말고는 언론에 등장하는 게 도움이 된다. 그렇죠. 뭐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일단 차이나타운은 조금 이제 결은 좀 다르죠.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중국과의 갈등 또는 중국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 뭐 요거하고 좀 연관된 것 같은데 말 나온 김에 차이나타운 뭐 어떤 사업이죠? 차이나타운은 지금 춘천에 있는 뭐 리조트 지금 골프장 하는 리조트에 이제 그 강원도가 중국의 이 자본을 갖고 와서 중국 차이나타운을 만들겠다라는 계획이었습니다. 이게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벌써 몇 년 전, 거의 한 10년 전 얘기인데 최문순 지사가 중국은 갔긴 갔어요. 가서 협약은 맺긴 맺었지만 끝났습니다. 뭐 끝난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사드가 되면서 그 중국에서 아예 이제 투자를 다 보류를 한 거죠. 보류가 됐고 그 이후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이러면서 아예 이제 사업이 이제 거의 백지화 상태가 된 거고 정작 그 리조트 운영하는 그 회사에서는 우리는 아예 계획조차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뭐 드라마가 막 팡 터지면서 중국에 대한 좀 부정적인 인식이 좀 높아졌고 강원도가 어떻게 차이나타운을 만든다고? 말이 안 되는 소리다 하면서 이게 국민청원이 올라오면서 이렇게 확 불거진 사건인데요. 근데 이걸 뭐 어제 오늘 한 것도 아니고 몇 년 전에 한 건데 갑자기 부각이 되니까 마치 지금 하는 것처럼 뭐 어때요 현장에서? 저도 좀 당황스러웠던 게 이게 이제 몇 년 전 같은 경우에는 뭐 사드나 뭐 이런 반중 감정이 나빠지기 전에는 뭐 요커라고 했었나요? 뭐 중국 관광객들을 많이 받고 오히려 유치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잖아요. 그런 이제 취지로 이제 아마 추진이 됐던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제 뭔가 움직임이 있거나 실제로 진전된 거는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마침 시기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드라마의 뭐 그런 논란, 역사 왜곡 논란이든지 이런 게 겹치면서 저도 이 정도로 사람들이 국민청원을 많이 참여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지금 몇 만이나 참가했어요? 지금 50만. 50만? 네. 이게 저는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거 그냥 없던 지금 뭘 한 건 아니에요. 없어진 사업인데 갑자기 이게 딱 꺼내지면서 그러니까 지금 강원도는 이거 뭐야? 야 우리 이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일단 국민청원 올라오면 해줘야 되잖아요. 답변해줘야 되니까 공식적인 답변이 저희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습니다. 강원도의 공식 답변이? 이게 공식 답변인데 그러니까 강원도가 원래도 강원도가 추진하려던 건 아니고 그렇죠. 민간 자본들이 투자를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강원도가 그러면 우리 지역에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거 해주겠다 이런 거겠죠? 뭐 한 예로 춘천시도 그 얼마 전에 그 제가 기사를 썼지만 영화 촬영장 질 때도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거기 똑같은 거였어요. 차이나타운을 조성해주면 우리가 거기 다 이게 세트 짓고 하겠다. 또 중국 영화 다 여기서 촬영하겠다. 이거였는데 이건 또 조용해요. 결국 이게 최문순 지사가 대선 얘기가 막 나오면서 그게 같이 공격을 받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최문순 지사님 강원 기자회견 나오셔서 이제 나오셔야 돼요. 네, 이제 나오실 때가 된 것 같아요. 나오셔. 이것도 한번 해주셔야 되는데 섭외를 해서 다음에 최문순 지사 직접 나오셔가지고 해명하는 걸로.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자. 강원도 열혈 기자들이여 눈치 보지 말고 강원 기자회견으로 모이세요.